이렇게 아픈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민준 아빠 지금 뭐라고 했어?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병실 안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링거가 꽂힌 손으로 침대 난간을 힘없이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버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민준 아빠. 지영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준호는 지영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남의 일을 말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난 평생 병수발하면서 살 생각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의 입술은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저녁 햇살이 병실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지만 지영의 세상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숨조차 쉬기 어려웠지요. 지영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건데?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짧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에서 키우면 되잖아. 그 말을 끝으로 준호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아서서 병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잠시 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영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링거액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그날 지영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25년 뒤, 그 남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여자가 차린 식당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지영과 준호는 작은 반지하 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겨우 스며드는 좁은 창문과 장마철 축축한 바닥에도 저녁만 되면 집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밥을 짓고 5살, 민준이가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쥔 채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반찬을 올리며 대문 쪽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호가 돌아오는 발소리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지요.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가 들리면 민준이가 달려나갔고 준호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은 주방 문 사이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해도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세 식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멍가게 아저씨는 민준이만 보면 사탕을 건네며 오늘도 씩씩하네 라고 했고 윗집 할머니는 저 집은 없어도 사는 게 참 복스러워 보여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영은 냄비 손잡이를 놓쳤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겼지만 손끝이 저리고 물건을 잡다가 힘이 빠지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지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민준이 앞에서는 늘 웃는 엄마로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민준이가 먼저 잠들고 지영은 아이의 이불을 덮은 뒤 준호 옆에 누웠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준호는 늘 지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지영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어지고 손발이 저리는 날이 이어지자 마음속 작은 걱정이 쌓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지영은 결국 병원 문 앞에 섰습니다. 간단한 검사라 생각했지만 의사가 내민 검사 결과는 전혀 예상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영은 병원 의자에 앉아 그 말을 들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나온 정밀 검사 결과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유하며 예상 비용과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준이 어린이집, 생활비, 준호 월급까지 생각하며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영은 소파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린이집, 준호는 퇴근 전. 적막한 집 안에서 지영은 처음으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떠오른 건 무서움보다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준호에게 아프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담담히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준호는 잠시 굳은 얼굴로 듣더니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말라며 함께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입원 준비 중 가장 힘들었던 건 민준이 문제였습니다. 5살 아이에게 엄마가 한동안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민준이는 친정 어머니에게 맡겨졌고 어머니는 짧게 걱정 말고 치료에만 집중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영은 가슴 깊이 눌렸습니다. 입원 첫날 지영은 병실 창가에서 병원 마당을 내려다보며 노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치료는 힘들었고 몸이 약해지거나 밥을 못 넘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영은 가방 속 민준이 사진을 꺼내보며 버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준호는 처음 몇 주 동안 병문안을 자주 왔고 과일과 음료를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방문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지영은 병실 창문 너머 어둠 속을 바라보며 익숙한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온 민준이 그림 속에는 엄마, 아빠, 자기 자신이 나란히 있었고 엄마 얼굴에는 웃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림을 병실 벽에 붙이고 매일 아침과 밤마다 바라보며 반드시 나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준호에게서 연락이 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먼저 연락하려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입원한 지 넉 달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준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반갑게 웃으려다 그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차갑게 굳어있는 표정이었지요. 준호는 병실 의자를 끌어당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은 이미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이 되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입을 열었지요. 그의 말은 짧고 서늘했습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과는 살 수 없어.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준호가 돌아서서 병실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까지 지영은 눈으로 가만히 따라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만 정적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은 한동안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눈물보다 먼저 마비로 찾아온다는 것을 지영은 그때 몸으로 배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자꾸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말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준호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영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준호의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지영에게 먼저 찾아온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허탈함이었습니다. 배신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차갑고 조용한 것이라는 걸 지영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내연녀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영에게 이혼 서류가 전달되었습니다. 지영은 병실 침대 위에서 그 서류를 받아들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고 서명하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첫 번째 삶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습니다.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반찬통을 챙겨 오셨지만 지영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차리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지영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지영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넉 달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울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지영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날 이후 치료에만 집중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지영은 병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몇 달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던 곳, 민준이 사진을 붙여놓고 버텨냈던 곳, 그리고 준호의 발소리를 기다리다 결국 포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병실을 나서면서 지영은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자 따뜻한 햇빛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잃은 것이 너무 많았는데도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영은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오늘 나가. 수화기 너머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빨리 와. 그 한마디에 지영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지 모를 뜨겁고 단단한 감정이었습니다. 친정집 문을 열자 민준이가 달려나왔습니다. 지영은 아이를 꼭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냄새, 아이의 온기. 이것이 바로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을 지영은 그 순간 다시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떠났지만 민준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말입니다. 친정집은 작고 좁았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어머니와 지영, 그리고 민준이까지 세 사람이 좁은 공간을 나눴어야 했지요. 아침이면 부엌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히는 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 불편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복닥거림이 병실의 고요함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매일 아침 민준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로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력서에 적을 만한 경력도 변변치 않았지요. 그래도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골목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백반 식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영의 사정을 들은 주인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해볼 생각 있어요? 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거지로 시작한 첫날, 지영의 손은 금세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싱크대에는 그릇이 산처럼 쌓였고 지영은 쉴 틈도 없이 물을 틀고 그릇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허리는 금방 아파왔고 오래 서 있다 보니 발도 퉁퉁 부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대로 쓰러지고 싶을 만큼 온몸이 지쳐 있었지요. 하지만 지영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언제나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는 냄새, 생선이 노릇하게 구워지는 냄새, 그리고 갓 지은 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냄새였지요. 지영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코끝으로 그 냄새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익숙하고 또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짓던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손님은 밀려드는데 주방을 맡을 사람이 없었지요. 아주머니는 잠시 지영을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국 좀 끓일 줄 알아요? 지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해볼게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지영이 끓인 된장찌개를 맛본 손님이 수저를 잠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맛있지? 옆 테이블 손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뚝배기를 들어 직접 국을 한 숟가락 떠보셨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손맛이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영은 주방 일을 조금씩 맡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방 안을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아주머니의 손놀림을 눈으로 따라가며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양념의 비율, 불 조절의 타이밍, 재료를 손질하는 순서까지. 지영은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고 한 번 해본 것은 더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그런 지영을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는 지영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요리가 지영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워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칼을 잡으면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간을 볼 때면 무엇이 부족한지 혀보다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미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자신은 그것을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준도 엄마가 식당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학교가 끝나면 식당 앞에 와서 조용히 기다리기도 했지요. 지영은 앞치마를 두른 채 아이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만든 반찬인데 한번 먹어볼래? 민주는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그 한마디는 지영에게 어떤 칭찬보다도 값진 말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지영의 자리도 조금씩 달라졌지요. 설거지를 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주방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당 매출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도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지영은 퇴근 후에도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시장에 들러 좋은 재료를 고르는 눈도 점점 길러졌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단단할수록 사람은 그 위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의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었고 재료만 봐도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할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민준도 어느새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매일 아침 아이의 도시락을 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지영의 인생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유독 눈에 띄는 단골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항상 혼자 찾아왔고 메뉴를 고를 때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에는 말없이 식사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면 언제나 주방 쪽을 향해 또렷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후로 지영은 그 손님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어쩐지 티가 나기 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지영에게 말을 건넨 건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손님이 거의 빠져나가고 가게 안이 한산해졌을 때 그는 카운터 앞에 조용히 서서 물었습니다. 혹시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분이십니까?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자신은 미식가 모임을 운영하면서 음식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명함을 받아들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도 많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을 내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자연스럽게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홀로 감당해야 할 민준의 대학 등록금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지영은 결국 그를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는 과장 없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은 지난 1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지만 지영의 음식처럼 기억에 남는 맛은 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먹고 나서도 오래 기억에 남는 음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종류의 칭찬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제안했습니다. 이 솜씨라면 가게를 직접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초기 자금을 투자할 의향이 있으며 가게 운영은 전적으로 지영이 맡고 수익은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영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동안 테이블만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조용히 민준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이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필을 쥔 채 문제집 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지요.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지영은 이미 인생에서 여러 번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결국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지영은 전화를 끊고 부엌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따라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두 번째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영은 모든 조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대충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그런 지영의 태도를 오히려 신뢰했습니다. 필요하면 지영이 직접 수정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관계가 훗날 얼마나 중요한 기반이 되는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게 자리를 찾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은 퇴근 후 시간을 쪼개 부동산을 찾아다녔습니다. 유동인구, 상권, 임대료 처음 듣는 말들이었지만 지영은 빠르게 익혀나갔습니다. 모르는 것은 바로 물어보았고 배운 것은 수첩에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지영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는 것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른 뒤 드디어 작은 가게 하나가 정해졌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 테이블 6개가 들어가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간판이 걸리던 날 밤, 지영은 혼자 빈 가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의자도 없는 가게 바닥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여러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지하 집의 습기 자국, 병실에서 바라보던 천장, 그리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버텨냈던 시간들.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 손님은 4명이었습니다. 지영은 실망하지 않고 그 4사람에게도 재료, 불 조절, 그릇 순서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중 한 손님이 다음날 친구를 데려왔고 친구가 또 다른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손님은 조금씩 늘어났고 사람들은 그곳을 그 골목 식당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가게 앞은 손님들로 긴 줄이 생겼고 지영은 직접 나가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지영의 진심이 단골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는 경영과 재무를 맡아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었고 지영이 주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역할을 분명히 하되 중요한 결정은 함께 논의했습니다. 2호점을 준비할 때도 자리 선정에만 석 달이 걸렸고 새 직원에게는 요리뿐 아니라 재료와 순서의 의미까지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드디어 3호점, 5호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10번째 매장의 간판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투자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참 대단합니다.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투자자는 지영에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혼자 살고 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됐습니다. 지영은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11호점을 준비하던 어느 날 투자자는 지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걸어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날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다시 결혼해도 괜찮을까? 민준은 잠시 생각 후 말했습니다. 응, 엄마 혼자 살지 마. 민준은 은쾌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함께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3호점, 5호점에서 시작한 작은 골목 식당은 점점 늘어나서 50호점, 100호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지영의 식당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회사는 300호점을 넘어섰습니다. 반지하 집에서 시작한 삶이 이렇게 성장할 줄 지영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대학을 졸업하고 가족 사업에 합류하며 지영은 무너졌다고 믿었던 인생이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조용히 느꼈습니다. 그녀 옆에는 항상 든든한 투자자이자 남편이 그리고 아들 민준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내연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새로 출발하는 것에 설렘이 있었고 지영과의 삶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처럼 준호의 성격과 고질적인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준호는 사업을 한다며 지인의 소개로 작은 유통사업에 뛰어들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카페를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자리를 골랐다고 장담했지만 현실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내연녀는 처음에는 함께 버텼지만 거듭된 실패 앞의 표정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랑 또한 현실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내연녀가 떠난 건 세 번째 사업마저 실패하고 난 뒤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짐을 쌌고 짧은 메모 한 장만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빈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텅 빈 방, 치워지지 않은 그릇들, 차갑게 꺼진 불빛. 그 정막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한때 지영과 민준이 채웠던 그 따뜻한 온기가 지금 모든 걸 잃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일용직을 전전하게 된 건 그 이후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막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준호는 자신이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막연히 잘 될 것이라 믿었고 지영이 아플 때도 자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자만했지만 그 오만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가끔 옛 친구들과 연락이 닿는 날이면 언제부턴가 그들의 삶과 자신의 현재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장만했다는 친구, 자식을 대학에 보낸 친구, 회사에서 임원이 된 친구들. 준호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몇 살이 되었을지 잘 크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 아이가 겪었을 혼란과 상처를 생각하면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연락을 한단 말인가 싶어. 준호는 그 생각에 닿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겨울밤 준호는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와 아들로 보이는 두 사람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두고 왔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보이던 저녁 밥상과 민준의 웃음소리. 준호는 그 가게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다가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후회는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무너지는 소리도 폭발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잠들기 전에 짧은 순간 출근길 버스 안에서 홀로 밥을 먹을 때 그 고요한 순간마다 준호의 마음 어딘가는 늘 그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탈도 없었지만 더 이상의 기쁨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간만에 밥이나 한 끼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요즘 새로 생겼다는 식당을 가보자고 했고 준호는 별 생각 없이 그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준호는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식당은 번화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안이 훤히 보이는 깔끔한 공간이었고 점심시간이라서인지 대기줄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동생은 요즘 여기가 제일 핫한데야 웨이팅만 1시간이야 라며 들뜬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준호는 무심코 식당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어딘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받아들었습니다. 안쪽 벽면에는 큼직한 액자들이 걸려 있었지요. 개업 당시의 작은 가게 사진,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창업자의 경영 철학이 담긴 글귀들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들을 무심하게 훑다가 어느 사진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창업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지영이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눈매만큼은 틀림없었습니다. 사진 속 지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그늘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당당하고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보며 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식당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 사이로 한 청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또렷한 눈매, 반듯한 걸음걸이. 준호는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5살 꼬마였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보다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직원들과 업무를 나누다가 가게 입구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준호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굳어지지도 않았고 그냥 담담하게 한번 스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 무심한 눈빛. 그 서늘한 무관심이 준호에게는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 지영이 중년의 신사와 함께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직원들에 둘러싸인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은 매장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진지하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반지하 집에 지영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의 중심에서 당당히 흐름을 이끄는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영은 준호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혹은 보았더라도 아는 체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겠지요.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영은 지금 이 가게 안에서 더없이 완전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민준이와 중년 신사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 그 공간 전체가 지영을 중심으로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밥은 먹고 가야지 하며 붙잡았지만 준호는 화장실 좀이라는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지나치게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보다 무언가를 오래도록 억누르고 살아온 사람의 퀭한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는 25년 전 그 차가웠던 병실이 떠올랐습니다. 손에 든 것 하나 없이 들어갔던 그 병실 문,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그 잔인한 말들. 그때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던 지영의 얼굴이 환영처럼 겹쳤습니다. 눈물조차 흘리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던 그 얼굴. 준호는 25년 동안 그 기억을 지우고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단 한순간도 지우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며 준호는 가게 안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지영은 주방 앞에서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요리사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사가 지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자 지영이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 반지하 집에서 보던 수줍은 미소보다 훨씬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마치 지난 세월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과거를 조용히 심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민준과 눈을 맞춘 뒤 짧게 미소 지으며 준호가 앉았던 테이블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웃음 속에 담긴 의미를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후회도 분노도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섰습니다. 친구의 의아한 시선을 뒤로 한 채 굳은 얼굴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자신이 내렸던 선택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지영은 매장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 동안의 고생, 아픔, 배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 만들어낸 찬란한 오늘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준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이 오늘의 자신을 완성한 과정임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방 앞 지영과 민준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민준이 새로 들어온 싱싱한 재료를 손에 들고 지영에게 보여줍니다. 지영은 대견한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아들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